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군구청장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토지용목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여러분 하루 종일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4번 허가 기준하고 1번하고 두 개를 읽어보면 하루 종일 읽어도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박스 팍 들어가가지고 박스에 1번부터 7번이 있으니까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면 실수요자입니다.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면 뭐 한다고? 허가해 준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예수가 뭐 이상히 하려고 말고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면 실수요자니까 허가된다. 1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그 숫자가 쫙 나오는데 2년짜리는 아예 보지도 말고 뭐만 보면 돼요? 4년하고 5년짜리. 4년하고 5년짜리.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그러면 실수요자. 함정은 137이에요. 137. 1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분가한 아들의 자기 친척의 이러면 안 되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2번은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쓴다. 안중요. 3번에 잘 보면 4개 있습니다. 4개. 3번에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지 등을 취득하면 실수요자입니다. 두 번째, 1번 바로 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농업인 등이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군 그 말은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하면 실수요자예요. 쉽게 간단하게. 원주에 살고 있는 농업인이 원주시에 있는 농지 등을 사게 되면 거리와 관계없이 실수요자 이런 얘기요. 자, 2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이 말은 원주에 살고 있는 농업인이 횡성 가서 농지 등을 살면 거리 잰다고. 몇 킬로? 30km. 그래야 실수요자. 아직까지 30km 한 번도 안 나와서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얘가 문제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돼서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부터 협의양 수용 날로부터 체크합시다. 3년 이내 협의양도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채택할 때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에 체크해 80km 이내 80km 안에 소재는 농지 취득했으며 이때 행정기관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체크합시다. 대체 농지 취득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간단한 얘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농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로가 결정이 되면 농지가 도로가 결정되면 간단하죠. 이거는 수용당하든가 협의양도 하든가 수용 아니면 협의양 둘 중 하나요. 그러면 수용 협의양도 보상금 줘야 안 줘요? 주지. 보상금 얼마 줬어요? 70억. 오, 엄청 많이 받았네. 70억 들고 그냥 가려고 하면은 어쩐다 국가가 여보세요. 가지 말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무슨 세금 내라고요? 양도세 내세요. 양도세. 무슨 양도세? 팔지도 않았는데 팔았잖아요. 당신이. 팔기는 뭘 팔아요? 이거는 뭘 보니까 양도를 보고 세금 내야 돼요. 얼마 낼까요? 한 25억만 내세요. 어이구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네가 뺏어가고 무슨 세금 내라고 하냐.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방법이 뭡니까? 대토입니다. 대토. 양도세는 대토하겠다. 대토. 지금부터는 대토라는데 어떻게 대토야 세금 안 냅니까? 그건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저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으라고? 저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세법 선생이 누구냐? 나도 세법을 안 해. 세법 선생 이름이 누구냐? 이름이. 예, 그 이혁 교수한테 물어보거든. 그리 가서 물어야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대토를 빌미로 허가를 해주냐? 저는 이거 대토를 빌미로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 하는 거예요. 꼭 이 설명하면 와가지고 어떻게 대토합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얼마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면적은 얼마인지 가액은 얼마인지 그 기준이 있다고 기준. 그러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고 자 갑이 여기 농지 가지고 있는데 갑은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거요. 거리 잴 때는 농지에서 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데서 거리 쫙 재가지고 이게 직선거리 80km 직선거리 80km 안에서 농지 대토하면 하든가 말든가 저는 관계도 없는 관심도 없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허가구역이 허가구역. 여기 허가구역인데 여기 하필이면 여기 들어와서 농지 산다고 그럼 허가를 받을 거냐 안 받? 이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빌미로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면 수용당하고 협의양도하고 몇 년 내 알아? 몇 년 내? 3년. 주소지에서 몇 킬로 이내? 30킬로 이내. 그러면 저기서 수용해 가는 자가 이 농지 사소유라고 알선했어요. 알선. 이 농지 사라고 알선하니까 이거면 내 마음이 안 나는 이거 살까 이럴 수도 있다. 이거 살 수도 있는 거. 이거 살 수 있는 거. 이랬을 때 이 농지 공시지가가 만약에 60억이다. 60억. 이 공시가 따진 거요. 보상가로 따지는 거 공시가 60억이다. 알선인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냐 따지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줘. 근데 알선의 경우가 아니다. 알선의 경우가 아니면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어쩐다? 정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뭐 해준다고? 허가를 해준다고. 농지 데이터는 몇 년 내 한다? 3년 내. 주소지 몇 킬로? 30킬로. 80킬로. 80킬로. 주소지 80킬로. 80킬로.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 토지가액 이하. 그러니까 함정은 가격에서 주로 가격에서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 토지가액 이하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게 되면 4번. 자, 공치법에 그 밖의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5번. 허가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주거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그래서 4번도 사업시행이고 5번도 사업시행이고 6번 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구역에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인접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그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거 해석하려고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 그냥 사업시행 확 줄여가지고 첫 번째 수용사용에서 사업시행, 두 번째 지역주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세 번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4년 포인트 4년.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 1번 농지 외대토입니다. 농지 외대토. 공지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따른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는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 토지 취득한다. 몇 년 내? 3년 내. 어디에서 그 허가구역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줄 거죠. 정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된다. 여기에 을이 있는데 을은 뭐 가지고 있어요? 농지 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로가 결정되니 수용 아니면 협의양도. 자, 여기가 이제 대토입니다. 대토. 이런 데 가서 대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토지를 뭐 하겠다? 대토하겠다. 대토. 이랬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냐 없냐. 몇 년 내 하면 3년 내. 이 허가구역에서 해야지 이쪽에 있는 이 허가구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가구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토지는 정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3년 내 그 허가구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정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관계법령에서 개발 금지, 이용 금지. 개발이나 이용이 제한 금지된 토지를 삽니다. 뭐 한다고? 현상 보전. 무슨 얘기요? 바라본다. 그냥 바라만 본다고. 너는 몇 년 동안 바라본다? 5년. 자, 3번. 주택 임대사업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사업하려고 사는데 주택만 살 수 없잖아요. 밑에 있는 땅도 같이 사야지. 그러면 임대사업 몇 년? 5년. 이래서 사업시행이 몇 년이고? 4년이고. 현상보전 5년이고 임대사업 5년이고 나머지는 싹 몇 년이다? 나머지 싹 2년이다. 기억하시고 그 밑에 2번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5번 허가의 효과입니다. 5번 허가의 효과. 토지거래 허가의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의 효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글자로 뭡니까? 무효 그럽니다. 무효.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두 글자 뭐다? 무효.
1월 1일 날 계약서 썼어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1월 5일쯤에 허가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처분이 나오는데 1월 10일 날 처분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 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저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언제 처분했냐? 1월 10일 날 처분했다. 그러면 유효가 1월 10일 날 유효일까요? 1월 1일부터 유효일까요? 서급에서 유효냐? 그때부터 이게 따지는 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 유효가 아니고 서급에서 유효니까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되니까 유효한 계약이 되니까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니 유효 무효 이 말만 유효 무효 뭡니까?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무효라고 확정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 다시 계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불허가 처분 나오면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된다. 자 문제.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은 없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인 말 하지 말고.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뭡니까? 무효. 판례는?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판례는 이 말이 들어가면 판례는 법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다? 무효. 판례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의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다.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않겠다는 의사표를 명백히 했으면 확정적 무효다. 그 경우가 아니면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가 시험 문제 나옵니까? 나오죠.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어디서? 민법에서. 공법에서는 안 나오죠. 원장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오세요. 5월달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2년. 계약 체결 당시 공식 얼마?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간단하게 2년 30%. 3번 다른 법률과 관계. 이것은 중개사법과 중개사법. 공법보다 중개사법.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살려면 허가받고 농지증 2번 받겠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심사 2번 할 필요가 없다고.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본다. 농지증 받으면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 본다. 농지증 받으면 허가 인정 안 됩니다. 허가 인정 안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뒤로 들어올 때 주의하고 반대로 갔을 때. 또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허가증 받으면 뭐 받은 걸로? 거민 받은 걸로. 거민 받은 걸 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월 17일 날 무슨 날인 줄 압니까? 근데 왜 딱 한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 협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천안 모임 할 때 강원도는 혼자 옵니까? 혼자? 나머지 사람들 안 할래요? 아니 여러분 앞전제 짜장면 왜 먹은 줄 알아요? 짜장면 공짜로 사준 줄 아냐고. 제 얼굴 봐요. 얼굴 전부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짜장면 사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가자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개틀은 3년 5년을 가서 지금 이 중개틀은 확 바뀌어. 지금 한 명, 두 명 하는 그런 중개는 3년 5년에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고. 모여서 뭔가 해보자 그러는데 같이 합시다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 안 갈 겁니까? 하여튼 이번 주까지 결정 한번 줘보세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저는 당연히 지금 강원도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제가 여기 온 목적도 얘기했잖아요. 강원도가 너무 없으니까 전국망을 만들어 놨는데 강원도가 너무 荒비했으니까 강원도 웬만큼 좀 조직한 이런 측면을 얘기했는데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해주면
뭐예요 이거? 저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람 같아요 로봇 같아요? 로봇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사람 같으면 저도 감정이 있지. 뭔가 생각을 하겠죠. 웃으면서 강의하지 뭐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 생각해야지. 앞에서 뭐 합시다 같이 하자 그러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은 내야죠. 자기가 먹는 건 돈은 내야 되니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자 이 얘기인데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점심 먹으러 온 애가 무슨 일이냐 그러면 진주에 있는 애가 여주에 있는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진주에 있는 여주 땅을 무슨 수로 팔겠냐고. 근데 여주에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연결판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원주만 할 겁니까? 원주 있는 사람이 원주 거 사든가요?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얻은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 오면 안 되겠네. 제가 광고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서울 사람들 원주 가서 절대 중개하지 말라고. 땅 사지도 말고 아파트 사지도 말고 원주는 원주만 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되지. 그 전국을 동시에 같이 할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갖다 이렇게 이걸 갖다 폭을 좁히려고 넓혀줘야지. 그래서 지금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참여 안 하겠다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고 나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참여해야 돼 그런 분들은 좀 남들이 뭐 하자 그러면 뭐 하자 그럴 때 못 이길 때 좀 내가 손 내밀고 가자 그러면 같이 가줘야지. 나중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온다 해도 그때는 안 잡아줘요. 바보가 인정 사람들은 전부 다 감정이 있으니까 뭐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눈치만 계속 보다 뭐가 되니까 그때 되니까 할 것 같으니까 찾아오고 그럼 어느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지. 가져갈 때 앞에서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져갈 때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고요. 171페이지 6번 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해가지고 토지 이용 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인데 5년의 범위는 기억하시고 그 박스는 필요가 없어요. 박스는 이게 예입니다. 이러이런 사유가 있으면 어쩐다? 그 기간 동안 안 써도 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미 암기는 앞에서 있어. 앞에서 사업 시행이면 4년이고 현상 보존과 임대 사업은 5년이고 나머지 싹 2년이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가면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금.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3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문자로 이용하라고 명합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문서로 명한다. 다만 필요가 없고 2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군구청장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 줄 거 없고 취득가액 줄 거 없고 박스 안에 4번 밑에 봐요. 4번 밑에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실거래가. 단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체결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서 다시 위로 가가지고 취득가액이 100분의 10입니다. 체크해야죠.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 그리고 100분의 10범위 내 박스는 암기해야 되는데 앞전에 암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죠. 용, 인, 기, 방 해가지고 5, 7, 7, 10 용 그러면 용도 변경이고 인 그러면 임대고 기가 기타고 방이 방치 용도 변경 1번부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다가 당초 목적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가장 안 좋은 결정. 그냥 무단방치 얘는 10%. 2번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쓰기는 쓰는데 자기가 안 쓰고 남한테 빌려준 거 얘는 7% 임대. 3번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시군구 승인받지 않고 당초 목적을 변경하니까 용도 변경. 자기가 쓰기는 쓰는데 목적을 바꿔 쓰는 거 용도 변경 5%. 4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7% 기타 7 해가지고 방치가 10이고 임대가 7이고 그리고 용도 변경 5고 기타가 7인데 그렇게 암기하면 힘드니까 순서도 용, 인, 기, 방 해가지고 용, 인, 기, 방 5, 7, 7, 10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암기해주고 3번도 곧잘 나와요.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면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한다. 단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아까 2년, 4년, 5년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다고? 허가 취소되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업하려면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났다가 아니고 허가 취소. 그럼 소유권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허가 취소당하고 1년 1천 처벌사유요.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디귿 바이 디귿.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정 부과는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새로운 건 중단하되 했으니까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를 갖다가 취소, 속지 말고 징수. 거기까지는 받아야 된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첫 번째,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누구한테,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누구한테, 그런 것만 물어봐요. 자, 1번이 이의신청인데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재심사죠.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줘라. 재심사. 한 달 내 시군구. 근데 시군구가 판단했는데 시군구한테 이의신청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판단하지 마세요. 시군구 도시간에 심의 거쳐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심의 거쳐서 결과 통보한다. 심의 거쳐 결과 통보. 2번 매수 청구입니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 똑같아요. 한 달 내 시군구. 둘 다 똑같아요.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 한 달 내 시군구 매수 청구. 2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 하여금 줄건 없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한다. 단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기준 기억해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 신청서 적힌 가격이 작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토지 소유자가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매수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의무가 있다 형성권, 없다 청구권. 의무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의무가 없어요. 일단 매수 청구는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지가 동향 아까 받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매입니다. 선매 글자 그대로 먼저 산다.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팔겠다. 허가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산다. 이게 선매입니다. 선매란 1번 선매란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가 사적거래 당사자 우선해서 그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선매는 토지 소유자와 선매자 간의 협의 위한 취득이므로 이게 선매협의 그럽니다. 선매협의. 협의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 위한 취득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 취득한 수요과는 구별된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선매는 공공용지 확보 측면에서는 선매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 이게 협의매수니까. 선매는 협의매수니까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수용이 나오면 안 된다. 강제성 띠는 수용은 절대 안 돼요. 그럼 2번부터 시작합니다. 선매요건.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줄건하죠.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시군구니까 시군구한테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군구청장은 박스 안에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신청이 있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매 주목적은 공공용지 확보가 주목적이요. 따라서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함한다. 속지 말고 공익사업용도 있지만 공익사업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된다. 두 가지. 그래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적 주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적 주체가 매수를 원하면 사겠다는 의사표 있어야지. 원하면 그 자 중에서 매수할자 선매 대상에서 체크합시다. 협의 매수 강제성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 절차인데 선매 절차 읽어보면 한 달, 15일, 30일 숫자 4개 나오는데 한 달, 15일은 곧잘 나와요. 알아야 돼요. 30일은 필요가 없어요.
허가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고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두 번째, 이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선매자 지정 통지 받고 한 달 내 선매비 끝내야 한다. 그럼 최장 2달, 최장 2달, 한 달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끝내느냐 그러면 한 달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끝낸다. 대령에서 15일하고 30일 날. 선매자로 지정 통지받은 자는 한 달 내 끝내는데 어떻게 끝냈냐? 선매자 지정 통지받고 15일 내 선매 가격 등 조건을 제시하고 선매비 해야 된다. 15일 내에 뭐 해야 된다? 선매비 해야 된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15일 내에 선매비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30일 내에 지정되면 30일 내에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한 달 내 선매비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선매비 시작한다. 거기까지는 알아놓고.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두 번째 줄, 바로 두 번째 줄, 감정가를 기준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 단,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하고 매수 청구, 얘가 뭐라고요? 공시지가, 선매는 뭐라고요? 감정가격.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2주 정도 지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메시, 작년에 공부할 때 메시가 이랬어요. 메시가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축구 가장 잘하는 애가 메시입니까? 호날두입니까? 네, 메시입니다. 메시. 메시인데 돈은 누가 많이 벌었습니까? 호날두. 얘가 잘생겨서 얘는 뭐를 많이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실제로 축구는 얘가 더 잘하는데 메시가. 그래서 메시가 선정됐다. 메시 선정. 메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메시 선정은 누구라고요? 네, 감정가인데 누가 만들었냐? 미경이가. 영천에 사는 누가? 이미경이가. 4월 17일 날 미경이 보러 갑시다. 궁금하지도 않나요? 삼실두개 5330 누가 만들었다? 성태순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태순이가 70년 진주에서 이 여자인데 특이하게 땅을 해요. 땅을. 지금 어제 손 떨린다고 했으니까 어제 또 하나 썼을 거예요. 긴장된다 어제 그런 말 했거든요. 긴장된다 손 떨린다고 했으니까 처음 가게 되면 계약서 쓸 때 손 엄청 떨려요. 요즘 계약서 손으로 씁니까? 컴퓨터 쓰지. 도장은 찍어야 될 도장은. 도장 찍을 때 손 떨린다고. 근데 보니까 벌써 근데 몇 건 썼어요. 벌써 이거 해가지고. 진주에 있는 사람들께 올려가지고 진주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원주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진주 괜찮고 지금 창원 괜찮고 부산 괜찮고 근데 진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봐가지고 이 지역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움직일 생각해야 돼. 남자들은. 여기서 진주까지 언제 갑니까? 저는요 월요일날 대구 가고 화요일날 부산 가고 수요일날 마산 가고 목요일날 인천 가고 서울 가고 금요일날 원주 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국 제가 다녀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주말부부 그냥 주말부부.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제가 볼 때 진주가 최고 좋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진주에 혁신도시, 여기 혁신도시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큰 거 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뭔데 대표해서 뭐가 그러냐? 무슨 평가원이요? 네, 심사평가원. 국민들 아무도 몰라요. LH공사.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 최고 큰 거 뭐 들어갔다고? LH공사. 진주 들어가 진주. 물론 그거 말고 작은 거 들어가죠. 당연히 평가원 이런 거 들어갔겠죠. 근데 그런 거 이름 보이지도 않고 LH 딱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아파트 청약이 뭐 50대 1, 200대 1 거기는. 거기에다가 지금 경남 도청이 진주로 또 옮겨간다 그러고 옆에 삼천포에 비행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꼭 그 동네 고집하면 안 되는 거. 여기 경기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안 좋다 그러면 움직일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진주 딱 가보세요. 국위 황 회장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다 알려준다고.
그 친구도 무슨 생각이냐? 여차하면 전부 다 하나로 여차하면. 여차하면 진주에서 같이 중개업하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로 중개사무소 하나 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몇 년 안에는 분명히 그런 시도한다고. 누구랑 뭉칠 거냐 이런 얘기. 원주도 마찬가지요. 지금 뿔뿔이 하고 있지만 여차하면은 나 나중에 그런 대비까지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런 세대는 조만간에 없어지고. 선매까지 끝냈습니다. 또 봅시다. 뒤로 가게 되면 하나 남았네. 176페이지.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면 수용 이 말만 안 나오면 돼요. 선매협의가 그 팔고 말고 토지 소유자 자유 재량이니까 협의 매수니까 선매협의가 불성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군구청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죠. 안 맞으면 불허해야지. 수용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도시기획위원회인데 도시기획위원회 뭐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네. 패스. 뭐 생각납니까? 심의규칙.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 심의기구 끝. 그 다음에 이제 시범도시입니다. 180페이지 시작합니다. 시범도시 끝. 여기는 진짜 이런 거를 기억하려면 진짜 한번 가봐야 돼요. 날씨 풀리면 한번 가봅시다. 지금 날씨 풀렸는데 병원을 제가 가야 되니까 못 가겠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게 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저기 맨 밑에 4번 청문 있죠. 청문 다음과 같으면 청문해야 된다. 넘겨가지고 청문 사유만 하면 돼. 청문 사유 그것도 세 번 났으니까. 청문 사유 어떻게 암겠나요? 청문 사유 아니 박스 보면 청문 사유 4개 있잖아요. 4개. 취소 또 뒤에가 전부 다 뭡니까? 취소지. 취소. 첫 글자 따서 개, 도, 실, 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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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딱 끝나고 나면 학생이 전화 왔어요. 교수님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 답이 없는 문제 나왔어요. 왜? 출제인이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데? 다음 중 청문 사유가 아닌 것은 출제인 실수한 것 같아요. 뭘 실수했는데 문제가 이러고 나왔어요. 자, 1번이 뭐라고 나왔는데? 자, 1번이 개, 도, 실, 토, 취소 이렇게 암기하니까 무슨 현상 나온 거 봐요. 1번 개발인 허가 취소. 2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3번 실시계획인가 취소. 4번 토지계 허가 취소. 5번 더 어쩌고 저쩌고 취소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암기했는데 뭐라고? 개, 도, 실, 토. 또 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과정을 이해를 안 했다니 중간 과정 이해를 않고 개도 실토 취소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네. 답이. 야 제대로 읽어봐라. 1번이 뭐냐? 개발인 허가 취소. 2번은 뭐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3번은 뭐냐?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 4번은 뭐냐? 토지계획 허가 취소. 5번은 뭐냐?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그러면 청문이 뭡니까? 청문이라는 것은 불이익이죠. 불이익을 주는 뭐 할 때는요? 행정처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수도 없이 많다고. 그 중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서 취소처분하고 말소처분이 다른 처분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설치합니다. 도로 설치한다. 이건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다. 그럼 뭐가 돼 이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이것도 있죠. 여기에 도로가 있다. 갑이역이다. 개발한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도로 설치. 이거는 뭐라고요? 개발인 허가. 이거는 뭐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똑같은 도로인데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누가 한다? 민간이 하고자 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그만큼 해가지고 비로소 시행자라고 지정 고시하고 어쩐답니까? 사업을 하는 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가 뭘 받았어요?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을 하는데 얘가 법에 어긋나네. 갑이래 갑.
얘가 갑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 이 사업은 누가 한다? 을은 뭡니까? 개발행. 얘가 법에 어긋나. 무슨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으니까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행정처분이 떨어진 것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는데 얘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자, 너 뭔가 제대로 가겠는데 2달 동안 공사 중지다. 이러면 얘한테 불이익을 줘야 하죠. 이거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요? 행정처분이 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물어보지. 좌우지간 제가 물어보면 나와야 안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바쁜데 안 나오는 거 말할 시간이 없는데요. 행정처분. 이거 나중에 이거 5월달 해야 5월달에. 개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 그걸 보고 행정처분. 이것도 나중에 해야 돼요.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처분이니까 2달 동안 영업 중지, 공사 중지, 행정처분 이해하냐? 행정처분이요. 행정처분인데 2달 동안 그러면 얘가 피해를 봐야 뭐요? 그렇지 늘어지니까 피해를 본다. 불이익을 줘요? 주지. 그런다고 청문합니까?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2달이 지나면 얘는 재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는 청문을 안 한다고. 근데 어쩐다고요? 너 실시계인가 취소. 실시계인가 취소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원상복귀 들어요. 원상복귀. 얘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내가 이거 사업하려고 땅 얼마 사고 3분의 1 사고 2분을 동의받고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인 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청문한다. 청문. 아까 토지거래가 했죠. 자, 갑이 땅 샀다. 왜 샀냐? 땅 샀다. 뭐 하려고? 주거용, 거주용, 주택용지라. 몇 년 쓰라고요? 2년 쓰라고. 2년 안 씁니다. 1년 얼마씩? 10%씩. 또 얼마씩? 10%씩. 2번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군구가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인 시군구가 뭐라 합니까? 야, 너 써야지 왜 안 쓰냐? 이해하겠죠? 나 거주용 주택용지 내가 토지거래 허가지 않았는데 이용음은 2년밖에 없어. 내가 2년 동안 안 썼으니까 너한테 땅값을 갖다 비싸게 2년치나 냈잖아. 10%, 20% 냈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값 20% 냈으면 2년 동안 20% 뛸까요? 안 뛸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값이 20%는 금액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지. 이만큼 이행감 돈 많이 냈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상승해야 안 해요? 상승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상승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가격이 이런 데서 허가구역 지정이에요? 이런 데서 지정이에요? 토지 가격이 이렇게 원만한데 안정되어 있는 데서 허가구역 지정이에요? 이런 데서 지정해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니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지정하다 보니까 2년이면 20%만 뜯겠냐고 2배, 3배 뛸 수도 있지. 그러니까 20% 내고 버티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 맞을 작정하고 들어간다니까. 나 매 맞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이 딱 지나버린다고 시장이 너 이거 왜 샀냐? 거주용 주택용지. 근데 왜 안 쓰냐? 내 맘이지. 뭐가 네 맘인데 2년 지났으니까 내 맘이지. 어쩐다고? 너 처음부터 나를 속였잖아. 처음부터 속였잖아. 어쩐다고? 네 허가 취소. 그러면서 뭐 한다고? 청문. 너 왜 그랬는가 나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취소가 돼버리면 땅을 원소유한테 다시 가야 되는 거. 너 돈만 얼마 내고 20% 내고 소유권 원래 되도록 하고 돈 오고 그리고 어쩐다고? 큰 집 가든가 아니면 1,000만 원 벌금 내든가 1년 이하의 징역 1년 벌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첫 글자만 개, 더, 실, 토, 취소 이러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불이익을.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나 뭐 할 때 말소. 국토계획법은 등록제도가 없으니까 말소가 안 나오지. 도정법이랑 어디 가면 주택법 하면 등록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말소가 나요. 말소. 취소, 말소할 때는 청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칙은 공부하면 안 돼요. 벌칙 공부하면 중개사법에 6배를 해야 돼요. 중개사법에 벌칙 많이 작아요? 작습니까? 그 곱하기 6배 해볼까요? 그러면 5년 가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모두 마쳤고 다음 주가 내일입니다. 내일 가게 되면 바로 주야 합반해가지고 도시개발법 하는 걸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